청년들의 목소리가 더욱더 절실한 상황이고요. 그래서 여기 계시는 이제 청년분들과 이제 기성세대분들께서 한 마음과 한 목소리로 우리가 서로 싸우고 세대 분열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화합하고 이런 대한민국 잘 되길 바라는 그러한 이제 좀 큰 목적으로 함께 뛰어갔으면 좋겠다는 심정에서 좀 나름대로 좀 이름은 그럴싸하게 청년 정치 마케팅이라고 이름을 달아봤습니다. 이제 저는 유튜브 젊은 시각 채널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매일 밤 11시에 라이브를 하는데요. 실시간 4,5천 명씩 매일 봐주고 계십니다. 네, 한 번씩 이렇게 찾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공정언론 국민연대에서 이제 시민단체 3국장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MBC 사장 얼마 전에 이제 선임 관련해서 이제 기자회견도 열었고, 또한 이제 매주마다 MBC 그리고 KBS 그리고 방통위 이런 데에 대한 이제 문제 제기를 끊임없이 하고 있습니다. 유튜브 시작하면서 지금까지 직접적으로 제가 누구를 지지한 적은 없었는데 제가 좀 역할을 하면 좋겠다 싶어서 윤석열 캠프의 경선 때 캠프에 이제 초기에 들어갔습니다. SNS 홍보 이런 일을 하면서 청년 정치 그리고 또 청년 정치를 꿈꾸는 청년들과 함께 활동을 하고, 이제 과연 우리 청년들이 이런 캠프에서 어떠한 역할을 해야 그 조직에서도 도움이 될 수 있을까? 반대로 기성세대분들이 또 부족한 부분은 또 우리 청년들이 이러한 부분에서 메워주면은 또 서로가 이제 도움이 될 수 있겠다, 이런 거를 좀 많이 느꼈던 것 같습니다. 목차로는 이제 작게는 4가지인데요. 크게 2가지로 나눠보면은 우선 현재 이 정치 상황에 대해서 청년 정치 그리고 또 청년들의 투표 행태 이런 걸 한번 살펴보고, 그 다음에는 한번 우리가 정치학에서 배우는 이론을 한번 가져와 본 다음에 여기다가 마케팅학을 한번 접목을 시켜서 어떻게 하면 청년 정치인들이 보다 효과적으로 마케팅할 수 있을까, 보다 지금 이제 전당대회도 열리고 있는데 그 후보들이 어떻게 하면 그런 몸값을 비싸게 팔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제가 혼자 하던 거를 여기 계시는 분들께 한번 공유를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이제 다소 조금 이제 이슈가 있고 논란도 있겠지만 여기 계시는 분들께서도 각자마다 생각이 좀 다양하실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제 저는 이제 나름대로 소신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이 지난번 대선 때 이 전면에 등장했던 게 국민의힘에서는 이준석 대표, 그리고 여기에 이제 반대급부로서 민주당에는 박지원 비대위원장이 등장을 했습니다. 이준석 대표는 그동안 이제 엔티 페미니즘, 반페미 운동을 하면서 20대 남성들의 지지를 받던 사람들이고, 반대로 박지원 후보는 20대 여성들의 지지를 받으면서 특히 N번방 사태를 다시 한번 점화시킨 그런 여성 인권 운동가로 알려졌는데요. 이 두 사람이 그동안 당대표와 비대위원장이 되기 전에는 나름대로 이런 소신의 목소리를 가졌다 평가가 되었고, 이들이 이제 당대표가 되었을 때는 그 당에 새로운 혁신을 가져올 수 있겠다, 이런 이제 기대감도 있었고 저 또한 많은 기대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결과적으로 보면은 한 명은 현재 1년 6개월의 당원권 정지를 당한 상태이고요. 그리고 다른 한 명은 오늘 이제 기사를 보니까 민주당에서 3만 명이 넘는 이런 당원들이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에 대해서 징계를 해달라 이런 촉구를 했다고 해요. 그러면 이 둘이 잘했다 못했다를 떠나서 결과적으로 볼 때 이런 청년 정치인들이 전면에 등장했다가 결과적으로 모두 이런 제도권에서 이제 빠져나와버린 이런 상황입니다. 지난번 대통령 선거 한번 들여다보면요, 이슈를 한번 생각해봤을 때 여가부 폐지, 사드 철회 전면 무효화, 남자의 군인 월급 100만 원까지 물려보겠다, 이러한 이슈를 이제 윤석열 후보가 꺼내왔고요. 특히 많은 언론에 관심이 있지 않았습니까? 특히 20대, 30대 남성들이 열광을 했습니다. 특히 저와 제 친구들도 어떻게 윤석열 후보가 이렇게 세련된 정책을 가져왔는가. 그 당시의 분위기는 이미 대통령 선거 이긴 분위기였습니다. 20대, 30대가 확실하게 밀어주니까 이번 선거 이겼다. 60대는 이미 우리가 이기고 있으니 이제는 선거 끝난 거 아니냐? 그렇지만 결과적으로 0.67%, 27만 표 차이인가요? 가장 적은 표 차이로서 질 뻔한 선거였었죠. 그러면은 지금까지 과연 무엇이 문제였고 도대체
우리가 이렇게 유리하던 선거가 어떻게 하면 박빙까지 갔는가, 이에 대해서 제가 한번 나름대로의 이런 청년 정치를 한번 접목을 시켜서 분석을 해봤습니다. 이 청년층에서 두드러지는 이런 참 신기한 현상이 있는데요. 일명 부정적 투표라고 합니다. 많은 분들께서 투표하실 때 이제 긍정적 투표를 하지 않습니까? 나는 윤석열 후보가 좋아서 투표하러 갈 거야. 나는 이재명이 좋아서 투표하러 갈 거야. 이런 식으로 어떤 후보를 좋아서 투표를 하러 가는데, 반면에 20대 청년들의 경우에는 부정적 투표에 의해서 선거를 한다고 해요. 전체 연령층의 29%가 부정적 투표를 하는 반면에 청년층, 특히 20대의 청년들은 절반 가까이가 부정 투표를 한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다른 사람들은, 다른 연령층에서는 나는 윤석열 후보에, 나는 이재명 후보의 이런 정책이 좋아, 이런 의미에서 선거에 나섰다면, 20대 청년들은 나는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대통령 되는 건 참아볼 수가 없겠어. 나는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이 되는 건 볼 수가 없겠어. 그러면서 투표 현장에 갔고, 이러한 부정적 투표가 결국에는 20대에서 이런 박빙의 결과로 이어지지 않았는가, 이러한 분석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도표는요, 오마이뉴스에서 한번 가져와 봤는데, 오마이뉴스랑 서울신문에서 결국에 이준석 대표가 주장했던 세대 포위로는 실패했다, 이런 이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준석 전 대표는 아니다, 내 말이 맞았고 결과적으로 세대 포위가 이루어졌기에 이번 선거 이길 수 있었다, 이렇게 입장이 다른데, 한번 이제 그 오마이뉴스와 서울신문의 입장을 한번 찾아볼게요. 표가 복잡한데요. 이제 쉽게 말해서 1월 3주차와 2월 3주차의 선거 양상이 변화한 그런 수치를 이제 조사를 한 겁니다. 이 노란색을 한번 보시면요, 이재명 후보의 경우에는 1월 3주차에서 2월 3주차로 한 달이 지난 후에 4%, 9%, 7%, 1%가 2030에서 표가 늘어났고요. 반대로 윤석열 후보의 경우에는 1월 3주차에서 2월 3주차로 한 달이 지난 후에 11%, 마이너스 5%, 3%, 4%가 떨어집니다. 세대 포위망이 되려면 60대의 기존 지지층에 더해서 2030 청년 지지층이 합쳐진다면 그 사이에 낀 민주당 지지층이라 할 수 있는 4050이 잡아 먹힌다라는 게 이제 세대 포위론의 기본적인 전제일 텐데, 이번에 큰 차이점은 2030이 생각보다 지금 안 따라줬다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이번 선거 결과를 한번 보니까요, 이렇게 나옵니다. 대통령 선거는 기본적으로 이제 전체적인 퍼센트는 나와도 연령별, 지역별 이런 세부 수치는 비공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방송 3사의 출구조사를 토대로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번 선거는 다시 말해서 60대 이상이 윤석열 후보를 압도적으로 밀어줘서 이긴 선거라고 보셔야 돼요. 특히 20대에서는 2%가 졌습니다. 30대에서는 2%가 이겼지만, 지금 중요한 것은 이 20대를 한번 말씀을 드려보고 싶어요. 분명히 아까 말한 이런 세대 포위론에 따르면 20대, 30대가 60대와 함께 견인을 해서 40, 50대를 잡아 먹어야 되는데, 20대에서 이재명 후보가 이겼다는 겁니다. 세대 포위론이 먹히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세부 수치를 보면은 1월 3주차에서는 압도적으로 윤석열 후보가 이재명 후보를 이겼다가, 이게 한 달이 가면은 9에서 4%가 떨어지고 이재명 후보는 오릅니다. 그리고 또 한 달 지나면은 이재명 후보의 20대 지지율은 올라가고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은 내려가요. 그래서 이제 제가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보니, 앞서 말씀드린 이러한 청년층의 부정적 투표 행태가 결과적으로 윤석열 후보에게는 불리하게 작용이 되었고, 이재명 후보한테는 긍정적으로 작용이 되었다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여가부 폐지와 사드, 그리고
남자의 그런 군인 월급 100만 원 인상과 같은 그런 이슈들이 남성들에게 남성 20대에게는 확실하게 큰 영향을 주었지만 반대로 이런 부정적 투표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20대 여성들의 반대표가 더 높아지고 결집이 되면서 처음 1월달 초에 나왔던 여가부 폐지 때 윤석열 후보가 20대에서 이겼던 반면 마지막 최종 선거 결과 20대 이하에서 20대가 윤석열 후보가 20대에서 졌던 이유는 남성이 결집한 긍정적 투표보다 20대 여성들의 부정적 투표에 대한 결집 효과가 더 높아져서 결과적으로 선거에서 졌다. 다시 말해 이준석 전 대표가 주장했던 그러한 세대 포위론 결과적으로는 실패했고 60대 이상에서 압도적인 윤석열 후보에 대한 지지가 이번 대통령 선거에 대한 당선으로 이어졌다. 저는 이렇게 이번 분석을 해봤습니다. 여기 계시는 분들께서도 나름대로의 이런 이론과 분석, 기사 등을 토대로 이번 대통령 선거에 대한 한번 예측 분석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는 이제 제가 갖고 있었던 지난 대통령 선거에 대한 청년 정치 환경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이번에는 이 정치의 영역에 마케팅을 접목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이재명 두 후보에 대한 공약을 가져와 봤는데요. 제가 윤석열 캠프에서 한 반년 넘게 활동을 했는데도 처음 보는 공약들이 있더라고요. 당연히 이재명 후보에 대한 공약도 처음 봅니다. 다시 말해서 이번 선거에서 정말 두 후보의 정책을 보면서 이 후보의 정책이 더 마음에 들고 저 후보의 정책이 마음에 안 들고를 따지는 선거일 수도 있겠지만 상당수의 이런 유권자들은 그 사람이 가진 이미지, 브랜드, 이름이 가진 이름, 정당 이런 걸 보고 투표를 많이 했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 마케팅에서 말하는 시장에서 어떠한 물건을 팔기 위해 광고도 하고 소비자들한테 선택받는 그런 마케팅이라는 것이 정치에서도 똑같이 적용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TV를 사러 하이마트에 갈 때 LG전자, 삼성전자를 보고선 가지 그 전자에서 적어도 크기, 가격 정도 보고 고르는 거지 그 안에 전력이 얼마나 들고 아주 세부적인 화질과 이런 디테일까지는 들어가지 않고 고르는 것처럼요. 마케팅의 이런 관점도 똑같이 정치에서 후보의 인물 그리고 겉에 보이는 이미지들을 많이 참고를 한다는 겁니다. 우선적으로 마케팅 관련 얘기를 하기 전에 기존 정치 이론에 대해서 말씀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왼쪽에 이런 동그라미들이 기존의 이제 정치 이론에서 말하는 유권자들이 투표를 하는 이론이다, 선택을 하는 모형이다 이렇게 나오는 내용들인데요. 첫 번째로 사회 경제적 요인에 따르면 어떤 사람이 강남 8학군 출신이고 타워팰리스에 살면은 그 사람은 기득권, 돈이 많은 사람이니 보수 정당의 후보를 뽑을 것이다. 반대로 임대 아파트 또는 정부의 지원을 받는 사람이라면 왼쪽을 택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것이 사회 경제적 요인일 테고요. 두 번째로 정당 일체감은 나는 국민의힘이랑 한 몸이야. 나는 민주당과 한 배를 탔어. 그러니 그 당에서 내세운 후보는 어떠한 이유에서든 나는 뽑을 거야. 정당 일체감입니다. 다음으로 이념 정형에 관해서는 나는 진보 성향이니까, 나는 보수 성향이니까 이런 성향의 후보를 뽑아야겠지. 합리적 선택에 따르면 결국에 다 계산으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나는 원래 내일 투표를 하러 가기로 했는데 자고 일어났더니 너무나 귀찮아. 이 시간에 차라리 공부를 하면 더 나을 것 같아. 또는 내가 투표를 하러 가는데 1,500원의 버스비가 발생을 하는데 차라리 그 돈으로 과자를 사 먹는 게 더 이득일 것 같아. 합리적으로 계산을 해서 투표를 할지 말지, 이 후보를 뽑는 게 나한테 더 이익이 될지, 저 후보를 뽑는 게 더 불리할지를 고민하는 것이 합리적 선택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제도적 요인인데요. 최근에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소선거구제에서 중대선거구제 얘기를 했습니다. 다시 말해 선거구에서 한 명씩 뽑는 선거를 두세 개, 네 개를 합쳐서
두세 명씩 뽑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선택의 폭이 달라지겠죠. 1등, 2등, 3등까지 당선이 된다? 그러면 나는 전략적으로 1등이 아닌 2등 또는 3등을 뽑을 수도 있는 겁니다. 지난번 총선에서 연동형 비례제가 도입이 되었었는데요. 그러자 국민의힘과 당시 민주당에서는 또다시 이런 위성 정당을 만들어서 이런 연동형 비례제를 이제 무력화하는 이런 조치를 벌였고, 이에 따라서도 유권자들도 표의 선택이 달라졌다는 겁니다. 이것이 제도적 요인에 따른 투표 형태 이론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기타 요인으로서는 심리적인 요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부정적 투표에 따라서 나는 이 사람이 싫어, 난 저 사람이 뭐가 있어서 싫어, 이런 식으로 투표를 결정했다는 것이 기타 요인으로서도 볼 수 있겠는데요. 여기에 더하여 이제는 이제 정치 마케팅의 관점에서 우리가 그동안 상업, 경제 활동에서 활용되었던 이러한 정치 마케팅 효과를 적용시켜서 이젠 단순히 이러한 의미에서 이 유권자가 이 후보를 찍었을 것이다 예측하고 분석하는 걸 넘어서 뒤집어서요. 이젠 후보로 도전하는 사람, 내가 캠프에서 이런 전략을 세우는 사람으로서 과연 내 후보가 또는 내가 어떻게 하면 그 유권자들의 마음을, 특히 내가 도전하는 그 선거판이 당원 100%인지 일반 여론조사 30%가 끼어 있는지 아니면 일반 여론조사로만 하는지 이런 것들을 파악하고 이에 따른 전략과 대응이 이제 적용이 된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기존 정치 이론에서는 단순히 수동적으로 유권자들의 이런 모습만 지켜봤더라면 이제 정치 마케팅의 관점에서는 보다 양방향의 소통하는 커뮤니케이션적인 이런 상호작용까지도 함께 살펴보자는 겁니다. 이 있어서 하는 건 아니고 저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현재 상황과 한번 접목을 시켜봤다고 이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선 이제 4명의 후보가 이번에 나왔는데요. 국민의힘에서 왼쪽에 이제 김정식, 김가람, 이기인, 장해찬 후보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에 있는 한 사람으로서 청년 최고위원 후보에 도전을 했을 때 첫 번째 해야 할 일이 정치시장 정보의 발굴입니다. 내가 어떠한 선거판에 도전했는지를 한번 알아보고 시작하자는 겁니다. 단순히 나는 할 수 있어로 도전하는 게 아니라 전략적으로 한번 접근을 해보자는 겁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확인을 해야 될 것이 바로 소비자 니즈를 알아내는 건데요. 그러면 한 단계 더 들어가서 소비자가 누군지를 알아가야 되겠죠. 원래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는 일반 여론조사가 30%가 끼어 있는데 이번에 바뀌면서 당원은 100%로 바뀌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소비자들이 바뀐 거예요. 지금까지는 당원들의 마음에 사면서도 일반 여론, 다시 말해 민주당을 지지했거나 또는 중도층이거나 이런 사람들의 여론까지도 함께 확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단순히 여기 선거에 나가서 예를 들어서 우파 성향의 유튜브 채널에만 목소리를 내고 한쪽의 목소리만 내면은 상당히 불리할 수 있었겠죠. 반면에 이번에 소비자가 바뀌었습니다. 당원권 100%로 우리 바뀌었어요. 그러면 당연히 그 후보자들과 이런 캠프에서는 당원 100%에 맞는 그런 이제 전략을 치중을 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유권자가 당원 100%를 알았으니 이제는 세대, 지역에 대한 분석도 잇따라야 할 것입니다. 이번 국민의힘 당원 연령별 비율인데요. 왼쪽에 있는 하얀색 막대기는 실제 인구 관련 비율이고요. 그리고 오른쪽에 회색 막대기는 지금 국민의힘 당원 비율입니다. 큰 차이가 나는 부분이 두 가지가 있는데 2030에서 차이가 있고 5060에서 한 24%가 차이가 있죠. 다시 말해서 이번 선거가 대통령 선거처럼 일반 국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선거라면 왼쪽의 이 하얀 막대기처럼 20대, 30대와 50대, 60대가 사실상 인구 비율이 큰 차이가 안 나니 청년 정책의 비율과
이런 50대, 60대 중장년층의 정책에 대한 비중을 비슷하게 맞춰도 나름대로 합리적이고 전략적인 판단이라는 겁니다. 반면에 이번에 당원 100%가 되었으니 그에 따라 당원에 대한 연령별 이런 비율을 알아야 하는 것이고 20대, 30대의 당원은 17%인 반면 50대, 60대의 당원 비율은 55%라는 것을 파악한 뒤에 이제 앞으로 나의 정책과 나의 발언들의 대상은 50대, 60대를 중점으로 두고 거기에 더하여 20대, 20대의 표도 포기할 수는 없으니 부가적으로 더하는 식으로 구분을 지어야겠죠. 이번에 네 후보의 전략들에 대해서 그건 잠시 이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단계로서는 이제 신제품 도입이 있겠습니다. 물건을 이제 시장을 알았으니까 이제 물건을 전시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편의점 사장으로서 그래 이 지역의 상권은 50대, 60대가 많구나. 50대, 60대가 좋아하는 물건을 놔둬야겠구나. 물건을 이제 전시를 하는 건데 대표적으로 인물, 그러니까 물건 그 자체가 있겠고 또는 정당, 편의점에서 GS25인지 CU인지 다음에 공약, 세부적인 그런 디테일한 정보들이 있겠습니다. 제가 이제 오늘 캡처를 해왔는데요. 이준석 전 대표가 연습은 이 정도면 됐다 하면서 페이스북에다가 한 영상을 공유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4명의 본인이 지지하고 있는 본인이 팔고자 하는 물건 4개를 가져와서 전시를 한 거죠. 여기에 따라서 지금 입장들이 되게 다른데요. 지지하는 쪽에서는 너무나 참신하다. 반면 반대하는 쪽에서는 90년대에서 하던 선거운동을 하는 것 같다. 입장이 되게 첨예합니다. 여기 계시는 시청자라고 여기 계시는 우리 회원분들께서도 한번 이런 그 영상을 보면서 과연 이준석 전 대표가 팔고 있는 이런 물건의 마케팅 전략이 과연 적절한가 또는 이거는 생각보다 별론데 오히려 아까 말한 그런 뭐 연령별, 지역별 이런 거를 봤을 때 보다 더 좋은 방향이 있을 텐데 이러한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페이스북에 카드 뉴스도 돌리시고요. 어떤 후보를 지지한다, 나는 어떤 후보를 비토한다 이런 글을 올릴 때 단순히 내 생각을 전달하는 것도 좋지만 내 말을 받아들이고 실제로 그 선거를 하는 유권자들의 이런 성향까지도 보고 말씀을 하시면 보다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브랜드와 커뮤니케이션 전략의 수립입니다. 제가 이제 카드뉴스 하나를 가져와 봤는데요. 글자가 여러 개가 있고 사진이 있습니다. 여기 계시는 회원님들께서 한번 이 카드뉴스 안에서 정치 상품의 내용을 한번 찾아보시고요. 그 다음에 브랜드를 한번 찾아보시고요. 그 다음에 커뮤니케이션 전략을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건 이제 제가 한번 파악을 해보자면 이 카드뉴스를 기준으로 했을 때 이 장해찬 후보의 브랜드는 오른쪽 아래에 윤석열 대통령 1호 참모 이게 이제 일종의 브랜드가 되겠죠. 다시 말해 TV를 팔 때 삼성전자를 걸어 놓듯이 나의 브랜드는 대통령의 오른팔 1호 참모다가 내 브랜드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다음으로 정치 상품의 내용을 보면 싸우는 사람, 싸워본 사람, 끝까지 싸울 사람 또는 뭐 최전방 공격수가 내용이 될 수도 있겠고요. 그럼 그 다음으로 커뮤니케이션 전략에 대해서 한번 찾아보면 다시 말해 내가 일방적으로 저의 상품의 내용은 이겁니다가 아니라 커뮤니케이션 다시 말해 전 이건데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소통을 던져보는 거예요. 제가 살펴보니까 전 여태까지 싸웠어요. 저는 상대당과 싸워왔습니다. 그리고
싸워봤어요. 앞으로도 끝까지 싸울 사람입니다. 그러면은 그걸 받아들이는 유권자 입장에서는 아 그래 저 사람은 말로만 싸운다는 게 아니라 여태까지 싸워봤고 지금도 싸우고 있고 앞으로도 싸우고 있겠구나. 그럼 나는 지금 싸우고자 하는 사람을 뽑고 싶으니 저 싸워본 사람, 저 사람을 택해 보겠다. 다시 말해 이러한 카드뉴스 한 장으로 이 출전을 한 후보와 이걸 받아들인 유권자들이 양방향의 소통을 한 것입니다. 특히 최전방 공격수라는 것을 전면에 내세웠는데요. 그러면 당연히 또 반대 극부로서 나는 너무 급격한 거, 과격한 거는 싫어. 나는 좀 적당한 게 좋을 것 같은데 그런 사람들 입장에서는 오히려 아까 말씀드린 그런 부정적 투표 현상에 따라 나는 보다 좀 온건하고 완화한, 좀 온건한 성향의 후보를 지지할 수 있을 겁니다. 지금까지 그러면 이 시장을 알아봤으니 선거에 뛰어들어야 할 텐데 제가 이 4명의 후보에 대한 실제 선거운동 영상을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그 전에 이제 배경 지식을 먼저 좀 살펴보면 맨 왼쪽에 있는 김정식 후보는 이전에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해서 대자보를 붙였다가 직접 고소를 당한 그러한 사람이고 이에 따라서 현재 흔히 말하는 이제 신의 한수 또는 이러한 유튜브에 지지를 받고 있는 후보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후보는 김가람 후보인데 이분은 JC 한국청년회의소라는 전국에 한 5만에서 10만 가까운 조직의 회장을 역임했던 사람입니다. 그럼 이 사람의 강점은 이런 조직력이겠죠. 두 번째로 호남 출신입니다. 그러면 국민의힘 내에 있는 호남 유권자들의 전폭적인 지지가 있을 겁니다. 세 번째는 이기인, 현재 경기도의원인데요. 이준석 전 대표가 지지하고 있는 청년최고위원이고 특히 대장동, 성남 쪽의 시의원을 재선을 하면서 이재명 저격수다 이런 식으로 본인의 이미지를 홍보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마지막은 장해찬 후보인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통령의 오른팔 1호 참모다. 그리고 본인이 청년위원회 본부에서 오랜 활동을 했다는 것이 본인의 이런 강점이겠죠. 그럼 이러한 배경 지식들을 토대로 실제 선거 운동을 할 때 어떻게 이어지나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강한 청년 최고 압도적으로 승리해서 오늘 아침 발표된 여론조사에서 1위 후보와 3배 이상 차이 나는 압도적 지지를 받는 청년 최고, 우리가 만든 윤석열 대통령인가 언제든 소통할 수 있는 청년 최고가 되어야만 호남의 청년들이 소외받지 않는 중앙정치의 길을 열 수 있다고 믿습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게 딱 나왔죠. 대통령과 직접 소통할 수 있는 사람 나밖에 없다. 본인의 이 아이템을 전면에 내세운 거예요. 그리고 그 앞에서 말씀드린 게 호남의 청년들이 소외받지 않는 중앙정치의 길을 열 수 있다고 믿습니다. 이제 제가 이 4명의 후보가 다 이제 호남에서 이루어진 이런 연설 대회를 가져왔는데요. 호남 사람들은 지역에 치우쳐져 있지 않느냐. 호남의 청년의 목소리를 내가 받아서 대통령과 이 정당에다 갖다 주겠다. 나 아니면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 누가 있겠느냐. 이게 첫 번째 아이템이고 두 번째 아이템은 내가 2등, 3등, 4등의 지지율 다 합친 것보다 높다. 2등이랑 내가 4배 차이 높게 나온다. 내가 지지율이 이렇게 높다. 결국에는 이 투표 나한테 몰아줘라. 끝까지 몰아줘라. 이런 이제 두 가지 아이템을 들고 나온 겁니다. 다음으로는 김정식 후보의 연설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가 제가 가장 존경하는 군인이자 김정은이가 가장 두려워한다는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 고장인 호남 맞습니까? 맞습니까? 네. 호남 지역에서 본인이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고소를 당했다는 얘기를 뺐어요. 그리고 여기서는 김관진 전 장군이 출생한 호남 지역 맞습니까? 라면서 일종의 이런 공감대를 형성을 하죠. 왜냐?
아직도 호남 지역에서는 국민의힘을 지지한다고 하더라도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그런 압도적인 지지가 있기 때문에 불리한 내용은 빼고, 또한 김관진 전 장군이라는 어떻게 보면 이런 기존 당원분들의 열렬한 지지를 받고 있는 분을 언급하면서 내가 이런 김관 장군의 이런 출생지에 왔다, 너무나 반갑다, 이런 이제 전략으로 내세운 겁니다. 다음은요, 김가람 후보입니다. 아주 가까운 친구들이 아니 너 중화회장 할 때는 말도 잘하더니 왜 이렇게 버벅대냐고 많이 혼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이유를 잘 생각해 보니까 사투를 좀 덜 쓰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말이 많이 꼬였던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사정없이 사투리 써버려도 괜찮지 않겠습니까? 네, 광주에서 태어나서 호남에서 태어나서 잘하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다 졸업하고 여기서 지금도 일하고 있고 쌍천동에서 지금도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10년 정도 호남 정당 활동해야 진짜 호남 청년 찐 보수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심지어 저는 군대도 현역으로 갔는데 군대도 자대 배치를 호남으로 받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 뭐 대놓고 그냥 쏟아붓죠. 그러니까 이분한테는 이 지역이야말로 본인 텃밭인 겁니다. 그러니까 본인 필살기 다 꺼내는 거예요. 사투리에서 난 여기 태어나서 여기부터 여기 모든 걸 내가 바쳤다. 그러면 이게 다른 분들이 볼 때는 뭐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가? 그렇지만 제가 앞서 보여드린 이런 뭐 전략에 따르면 이분은 아주 충실하게 본인의 그러한 역량을 발휘를 하고 있는 거겠죠. 반면에 이 앞선 세 후보와 달리 이긴 후보의 정책이 조금 다른데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전라도의 젊은 친구들이 수도권의 젊은 친구들보다 얼마나 열악한 상황에 놓여 있는가. 94만 성남이 누리는 것이라면 150만 광주도 누릴 수 있어야 한다는 그 문제의식부터 오늘 연설을 시작합니다. 제가 호남에 많이 와보지는 않았지만 올 때마다 느꼈던 건 교통수단 간의 연계가 심각하게 부족하다는 겁니다. 네, 벌써부터 이제 그 차이점이 느껴질 텐데요. 앞선 그 후보는 내가 애초에 이 광주 사람이다 보니까 내가 여기 얼마나 잘하냐라고 시작한 반면에 뒤에 후보는 저 광주 별로 안 와봤는데요 부터 시작하니 이게 차이가 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제가 가끔씩 와보니까 좀 느끼는 게 교통이 너무 안 좋더라고요 하면서 결국엔 이제 본인의 상품을 파는 이런 커뮤니케이션의 소재로서 교통 정책을 꺼냅니다. 전라도 전역의 수구도시라는 위상에 걸맞지 않게 광주는 호남 지역 교통의 요충지 역할을 전혀 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다시 말해서 지금까지 시장을 파악하고 유권자들이 누군지, 그 다음에 물건을 전시를 한 다음에 브랜드를 띄워놓고 커뮤니케이션 전략을 세운 뒤에 실제로 이렇게 선거 운동에 돌입해서 이거를 전면에 내세우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 단계로서 이제 실행, 집행, 마케팅을 이제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결과적으로 내가 정책을 다 내세웠고 나중에 대통령이 되었다, 청년 최고위원이 되었다, 후보에서 승리를 했다라고 했을 때요. 그러면 이제 앞으로 내가 이 유권자들이 이러한 요구를 했고 내가 이런 정책을 보여줬으니 공약을 내세웠으니 실제로 정책으로 반영시키겠다, 이러한 단계가 이런 마케팅에서 마지막 단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단순히 그 사람이 물건을 샀으니 끝나는 게 아니라 정말로 그 광고대로 물건을 사니까 이런 마케팅에서 광고한 그대로 물건이 작용을 하더라 라는 결론이 내려져야 그 소비자는 다음번 또 찾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저는 청년 최고는 아직 결론이 2주 뒤에 나니까 대통령 관련한 기사로 가져와 봤는데요. 어저께 기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건설노조의 이런 뭐 폭도, 이런 뭐 불법에 대해서 건폭이라고 칭하면서 완전 근절하겠다.
또한 노조 기득권은 청년들을 약탈시키는 거다. 진정한 피해자는 청년들이다. 이러한 이제 말을 했고요. 두 번째로 회계 미제출 노조에다가 과태료를 부여하겠다. 강성 노조에 대해서 이런 폐해를 종식시키겠다라는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그러면 정확하게 5단계 실행이 집행되는 그 마케팅인 거죠. 윤석열 대통령은 선거가 끝났지만 지금도 일종의 선거 마케팅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본인의 선거는 이미 끝이 났더라도 그 다음번을 위해서 본인이 내세웠던 공약들을 실제로 이행을 하는 거죠. 그러면은 윤석열 당시 대통령 후보를 지지했던 사람들은 앞서 본 것처럼 60대 이상이 압도적이고요. 그러면 그 60대 이상에서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받거나 또는 불합리함을 느꼈던 그런 노조, 특히 부동산이 사업이 지연되는 이유가 무엇일까? 건설 노조의 이런 불법적인 파행이 작용을 했겠구나. 이러한 요인들이 결국에는 60대 이상이 윤석열 후보로 몰리는 이러한 지명이 되는 이유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윤석열 후보의 경우에는 이러한 유권자들의 요구에 따른 정책에 대한 실현이 나오는 겁니다. 반대로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되었다면 40대, 50대가 주축이 되어서 투표를 몰아줬으니 그러한 유권자들을 충족시킬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이 뒤따를 것이고요. 결과적으로 현재 지난번 대통령 선거 경선 당시에 홍준표 후보와 윤석열 후보의 경선에서 결국에는 당원들이 윤석열 후보를 지지했다는 것은 그 당시에 당원들 입장에서 볼 때 우리 대한민국이 경제를 살리고 시정을 많이 해본 홍준표 후보가 아닌 정치는 한 번도 안 해봤지만 검사만 26년 한 대통령 후보를 끌어올렸다는 것, 그것은 현재 이러한 노조, 건설 노조의 폐해에 대한 척결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당시 유권자들의 요구에 따른 결과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이고, 반대로 홍준표 후보가 만약에 경선에서 이겼더라면 그 당시 유권자들이 볼 때 우리는 아직 이런 노조의 폐해보다 우리 국가의 경제를 살리는 쪽이 보다 더 시급하다, 이러한 요구가 있었다면 홍준표 후보가 더 이겼을 겁니다. 결과적으로 이런 선거의 5단계 마케팅에 따라서 1, 2, 3단계에서는 아직 출전하지 않은 후보가 이러이러한 물건이 있고 이 물건을 어떻게 하면 더 값비싸게 팔 수 있을 것인지를 준비하는 단계이고요. 그러한 기나긴 단계를 거쳐서 4단계에서 실제로 적용을 시키고 나가서 발언하는 겁니다. 그리고 당선이 되면은 그 유권자들이 요구했던 대로 또는 본인이 그동안 정책에서 말했던 대로 이행을 하고 마케팅은 계속해서 이어진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여기 계시는 회원님들께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이제 전당대회도 그렇고 또 이제 뭐 민주당에서 활동하거나 국민에서 활동하거나 당이 다르고 목소리도 다양하지만 결과적으로 지금 대한민국이 너무나 분열되어 있고 특히 세대 간 분열, 성별 간 분열이 너무 극심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세대 포위론, 20대와 60대가 한 목소리를 내서 50대를 포위하자라는 이러한 일종의 정무적인 판단보다도 지금 이 대한민국이 좀 잘 되기를 바라는 그런 대의를 바라보고서 우리가 각자의 목소리를 내다보면은 결국은 모든 세대가 한 목소리로 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결론을 내보고자 합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